자, 안녕하세요. 자, 7주차 나를 위한 글쓰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 교재의 92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 보면 이제 영상물을 보고 분석하고 실제 글을 쓰기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 수업을 이제 강의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우선 자료 중에 영상 자료가 있어요. 영상 자료 어디 갔다 왔니? 이라고 하는 영상 자료를 우선 보고 지금 이 강의 동영상을 시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어디 갔다 왔니? 김진성 감독의 어디 갔다 왔니? 라고 하는 이 영화를 먼저 보고 이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아마 이 강의를 그렇게 영상을 보고 듣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이고, 자, 그 다음에 그 영상을 보면서 또는 이제 영상을 보기 전에 어디 갔다 왔니? 라고 하는 이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맨 처음에 이 독립영화 어디 갔다 왔니를 봤을 때, 즉 이제 이게 EBS에서 방영이 되었는데 영화를 보자마자 영화를 보기 전에 어디 갔다 왔니라고 하는 영화의 제목을 보는 순간, 아하, 이 영화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직감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책의 제목이든지 이제 글의 제목이든지 영화의 제목이라고 하면 모든 것의 얼굴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름을 갖는 것과 이름과 어울리는 이제 모습을 하고 이제 살아갈 텐데, 그렇다면 이제 나의 이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를 떠올릴 때 나의 모습하고 일정 부분 우리가 이미지를 맞춰가는 어떤 삶을 살 텐데, 자, 아무튼 글을 처음 보고 이제 사람을 처음 대면하고 이름을 듣고 또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자, 영화나 책을 볼 때 이 제목이 갖는 이제 무게라든가 제목이 의미하는 어떤 내용, 의미들을 이 본문의 내용 또는 이제 영화의 내용과 관련 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목에 주목해라. 첫 번째, 우리가 상대의 글을 쓸 때, 읽을 때, 또는 이제 영화를 볼 때, 우선적으로 제목에 시선을 두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목이 바로 영상물의 또는 책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 이제 강의 교재도 스토리와 텔링이잖아요. 이제 스토리와 텔링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이제 선정하기까지 내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지배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또는 이야기를 써 나갈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관점에서 이제 글을 써야 될 것인가, 또 글을 쓰면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바로 이제 이 책의 제목을 잡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스토리와 텔링이라고 하는 이 교재의 방향은 결국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가 지어놓은 이야기, 상대가 만들어 놓은
그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글쓰기 방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자, 이번 주에는 제목에 주목하고 그 제목을 통해서 내가 글쓰기의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주제를 잡고 난 이후에 개요들을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모든 그런 매핑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즉 우리가 관점을 잡아가고 상대의 글에 대해서 키워드를 우선 도출해야 되고, 그 키워드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제화 시켜서 하나의 얼개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시작이기도 하고 글의 마침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내 같은 경우에도 주제를 정하고 난 이후에 개요도를 일정 부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맨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서 맨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구상이, 이제 그게 구상이죠. 구상을 통해서 완성이 되면 바로 글쓰기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즉,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와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빠져나갈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죠.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완성이 되면, 그 부분이 정해지고 나면 글은 일사천리로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제 설계도가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길을 이야기할 때 첫 문장은 길을 들어서는 거고 마지막 문장은 그 길을 빠져나가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내가 어떤 길을 들어서서 어떤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글은 쉽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 잡는 것과 주제에 따른 개요도를 작성하는 것, 그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고 또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개요도에 대한 주제를 잡아 나가기 위한 방법에서 우리가 이제 스케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자, 스케치에 대한 부분인데, 자, 분명히 여러분들 이 영화를 봤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자, 다음 단계로 이제 가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자, 개요도 작성. 자, 여기, 자, 요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어디 갔다 왔니? 이라고 하는 글을 다 봤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단계. 자, 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갔다 왔니? 이라고 하는 이제 이 영화를 다 봤을 겁니다. 다 봤는데,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항상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 스케치라고 하는 부분과, 자, 스케치라고 하는 부분. 이게 내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스케치를 잘하자. 스케치는 요약 정리, 주제를 파악하고, 개인이 어떤 주제를 선정한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전체 글을, 얼개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다음 단계로 사실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 여러분들 꼭 내가 가르쳐 주는 이 글의 얼개를 잘 따라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글쓰기를 위한 준비 이렇게 했는데, 자, 글쓰기를 위한 준비 뭡니까? 글을 읽어야 되겠죠. 그죠?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어떤 창조, 새로운 글쓰기이기보다도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다시금 이제 글을 써보는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쉽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위한 준비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 갔다 왔니를 이제, 어디 갔다 왔니?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스케치에서는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줄거리. 예, 영화나 글의 줄거리가 어떤, 것을, 어떤 내용으로 줄거리가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이제 메모를 이제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글을 읽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메시지는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놓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감독은 또는 이 저자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또는 이 영화를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지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자, 왜 이 글을 썼지? 왜 이 영화를 만들었지? 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 우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던져보기 바랍니다. 이게 던져지고 또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갖추어지게 되면 글쓰기를 아주 잘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브레인스토밍 이렇게 이야기할 때 브레인스토밍의 출발점은 바로 이 메시지가 무엇이지? 라고 하는 어떤 것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를 찾아가는 것, 자, 주제를 찾아가는 하나의 어떤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르겠죠. 이제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대상을 보고, 메시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죠?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름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이름이 부여된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부여해 준다는 것이죠. 이제 하다못해 풀 같은 애기 똥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이름들도 다 그만한 어떤 이름 속에 풀이라든가 꽃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잡아서 제목을 붙인다는 거죠. 자, 그죠?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매발톱꽃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춘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매발톱꽃의 경우에도, 춘희, 이렇게 이야기하죠. 매발톱꽃이 가지고 있는 아주 하얀 희디흰 백옥 같은 이제 여성의 이제 살갗 피부를 연상하고 이제 붉디 붉은 어떤 열정을 지니고 있는 모습들이라든가 이 매발톱꽃이라고 하는 이 꽃이 지니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형태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름을 지어가는 과정에서의 모습입니다. 그게 매의 발톱처럼 생겼다. 그런데 이 매의 발톱꽃을 춘희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불리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측면에서는 이름을 부여하고 이름을 지어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의 어떤 부여하는 사람의 생각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한 목적성을 향해 가지고 어떤 이름을 지어간다는 겁니다. 자, 주제 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글을 읽을 때는 다른 사람이 영화를 볼 때는 분명히 메시지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전체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봐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메시지에 따른 키워드가 있어요. 이제 키워드, 책 한 권을 볼 때 우리가 10개의 키워드로 나뉘어진다, 키워드를 또 올렸다면, 이 10개의 키워드를 순서대로, 메시지에 따라서 키워드를 연결시켰을 때 줄거리로 연결될 수 있는 것처럼, 자, 메시지가 정해지면, 그죠? 주제가 정해지면, 바로 이제 주제에 따른, 세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장면을 통해서 생각을 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키워드에 따른 키워드를, 설명할 수 있는, 장면이란, 영화 같은 경우에 장면이라든가, 영화의 대사라든가, 그리고 책에 있어서는 주요 문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메모하고 정리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느낀 점에 대해서 이제 적으면, 한 편의 글 또는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전체적인 얼개가 정해진 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스케치예요. 스케치. 자, 우리 스케치 하자. 대략 정리죠. 요약 정리 하는데, 그 요약 정리를 그냥 정리할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요약 정리해보자 라고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자, 요 만들어지는 연결이 되는 정리가 된 어떤 내용들은, 자, 이걸 쭉 가보면 바로 본론에서의 키워드로 나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내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줄거리는 이제 서론 부분에, 그 다음에 느낀 점은 결론 부분에 집어넣으면 서론과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본론 부분에서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과 대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본론을 더욱더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겠죠. 그죠? 이제, 아무튼, 여기 보면 이제 줄거리, 메시지, 키워드, 주요 문장이라고 하는, 자, 요 부분들이 본론의 키워드로 연결이 되도록, 그리고 느낀 점은 결론으로 가고, 서론은 이제 줄거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줄거리 부분에서 더 보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글을 왜 쓰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글을 쓰는 이유, 글과 관련한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이 서론 부분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줄거리를 적고 줄거리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서 나는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었다 해서 이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지에 대한 이제 주제별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본론을 연결시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에는 이제 느낀 점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해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문장을 해 나갈 때, 자, 스케치는 요약했는 거잖아요. 개조식으로 요약이 된 거니까 요약된 것을 가지고 문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서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부분. 그 다음 이 다음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서론에서는 줄거리가 서론 부분에 차지하면서 서론 쪽으로 들어가서 이 서론에서 글을 쓰는 이유하고 글 쓰기 위한 전제라고 하는 이 전제에 통해서 본론의 주제가 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서는 이렇게 전제가 필요하고, 자, 본론에서는 이 각각의 소주제별 단락이 또는 2개 또는 3개, 4개, 5개 이렇게 해서 본론이 확장되어 나갈 때
우리는 이제 글의 양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본론이 세부적으로 하나의 어떤 챕터를 만들어 나갈 때, 그것은 더 많은 내용들을 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챕터화 되었을 때는 그 장에 대한 또 나누어지는 부분들이 또 있겠죠. 이제 이러니까 이제 글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 도입부, 정계부, 결론부라고 하는 요런 걸로 아주 짧은 문장, 뭐 5문장, 6문장으로 하나의 글이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글을 또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을 거고, 또 서론, 본론, 결론이 전체적으로 본론이 확장이 되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에는 무엇보다도 전망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논문이라든지 좀 더 나은 글을 이제 쓴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결론 부분에서 이 논문이 뭡니까?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어떤 영향이라든가, 그죠? 이 논문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는 방향으로 좀 더 구체화된 글로서 나타나오는 것이 좋겠다. 또는 이 글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다음에 보충해서 좀 더 강화시켜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든지, 어찌든지 이 결론에는 맨 마지막에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서론은 전제가 필요하고, 자, 결론에는 전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스케치라고 하는 부분, 스케치라고 하는 부분과 그것을 문장, 서론, 본론, 결론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개요도를 작성해 나가는 부분하고, 나누어진 것을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서론의 전제, 결론의 전망까지를 글로 연결을 시키는 이러한 어떤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로 이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글을 쓸 때는 요런 쪽으로 요렇게 꼭 기억을 해서 요렇게 정리를 해 나가기 바랍니다. 요약 정리는 꼭 요렇게 요약 정리 꼭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기 위한 준비, 그죠?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글쓰기를 위한 준비에서 우선적으로 줄거리를 생각해야 되고, 자, 메시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메시지에 따른 키워드가 어떤 것이 있을지를 생각하고, 이 키워드 속에 소주제, 작은 주제에 따른 키워드겠죠. 그죠? 키워드를 통해서 소주제문이 만들어지고, 이 소주제문이 바로 하나의 단락에 있어서 핵심 문장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글을 병렬식으로 쓰게 된다면, 예컨대 3개의 소주제문을 우리가 선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3개의 단락으로 이 글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논문이든지 아주 많은 확장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요 하나의 키워드 주제를 통해서 작은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본론 이 부분이 챕터화, 장으로서의 역할로 나아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자, 이해를 했죠? 자, 그래서 요 부분으로 이제 키워드 1, 2, 3가 이제 되게 되면 이제 요게 하나의 단락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좀 더 확장된 부분으로서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결론 부분에는 느낀 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서론, 본론, 결론이 요렇게 이제 자리를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론, 본론, 결론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글을 매조지, 이 마무리를 지어 나갈 때는 결국 이제 첫 번째는 전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이 전제가 본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 본론에 대한 부분들을 다 담을 수 있도록 이 전제를 반드시 제시를 해줘야 하고, 결론 부분에서는 전망을 통해서 글이 완성되면서 마무리를 해서 이 글을 통해서 글을 읽는 사람이 또는 자기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지에 대해서 전망하고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을 완성하고 1차 교정하고 2차 교정하고 3차 교정을 통해 가지고 한 편의 글이 완성이 되는 이제 이런 글쓰기의 어떤 과정이 완성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글쓰기를 위한 준비, 그 다음에 글의 완성과 교정이라고 하는 요 부분, 요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이거는 반드시 명심을 해서 요렇게 이제 글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